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866-4362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 거래량이 많아져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다시 중심이 된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사실상 전세 거주 가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엔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대세가 되긴 어렵다고 분석되는데요. 그렇다고 전세가 당장 축소되진 않고 당분간 전세값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침 개정에 대한 설명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지침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말하기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는 이제 광역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개발을 좀 지향하고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 압축도시 개발 계획을 많이 도입을 하기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의 취지에 맞서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제 지침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압축도시라든지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에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2015년 국토계획법에 의해 이제 지정 지침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이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거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떠한 도시에 이제 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 이 5가지 정도의 조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권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랑 많이 연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 생활권 중심 지역을 많이 지역 거점을 많이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발표한 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역사, 터미널, 향만, 공공청사,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권에서도 이런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트리플 역세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트리플 역세권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철역이 껴있는데 이제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도 이제 같이 있다고 하시면 이 대중교통의 결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를 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전용 차선과 이 지하철역이 3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중공업지역이 한 3% 정도가 있는데 이 중공업지역에서도 이제 공업지역의 그 역할보다는 이제 그 주거지로 좀 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째로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령으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정도의 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근린생활 중심형이라든지 근린생활 일반형을 제외한 그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제 지정이 되더라도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뭐 한 여러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개발의 속도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권자가 이양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구역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서울시 서울시 도시 계획에 따른 이런 소규모 압축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시도지사가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많이 이번에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뭐 절차, 효과, 그리고 보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그 장점을 보시게 되면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의 높이, 그리고 건축 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뭐 건축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각종 입지 용도 규제에 우선 속도 있는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권자가 이양이 됐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뭐 경기도지사 등 이런 분들도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 여부 심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3월 27일 날 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줄 테니 이제 각 지방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그 도시재생 사업에 맞춰서 지정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도지사가 이제 이 지정권자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 투기바람이라든지 이런 난개발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이 지정권자 이양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국토부에서 이제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철도,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주변이 이제 고밀도 개발할 곳은 고밀도 개발, 그리고 중저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중저밀도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이제 지정하는 이 지정권자가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됨으로써 이쪽 서울만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이제 용산민족공원 옆에 있는 이제 캠프킴 부지를 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눈여겨서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쫓아가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는요, 한남동과 신수동에 위치한 2가지 매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1번가 매물 소개 출발합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 만나보겠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번호 02866-436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실사용면적 24평으로 3룸, 거실 하나, 욕실 2개, 주방 하나, 그리고 승강기 1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금액 7억 8천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 6억 8천, 그리고 월세 시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1억 원, 월세 시 약 2억 5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한남동 매물입니다. 한남동의 입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제 그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의 바로 위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뭐 이제 중심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용산구 중에서도 이제 그 뉴타운 중에 이제 대장주인 이 한남 뉴타운과 굉장히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6, 7년, 빠르면 6, 7년, 늦으면 10년 안에 이제 이 3구역과 4구역 이쪽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현재 이 조합원 입주권 25평대 가격이라든지 입주 시의 가격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본 물건지의 가격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느낄 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뭐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뭐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용산공원 그리고 주변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 이런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권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차량 이용 시에도 한남대교만 바로 건너가면 이제 강남으로도 바로 접근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성 또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입지에 단 한 번도 근 5, 6년간 한 번도 이런 주택을 뭐 지어서 분양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지금 2019년도에 이제 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위 0.1%를 위한 이런 고급 빌라들만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에 나온 물건이고요. 이런 한남동에 뭐 되게 굉장히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용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로 국제 업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한강대교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편이 이제 서부 이천동인데 그 위쪽으로 지금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그 개발 사업 속도를 많이 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개형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이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용산을 어떤 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뭐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 그 재원이 약 3조 원 정도가 이제 조달이 됐었는데요. 이 용산에는 앞으로 약 32조 원 정도의 약 그 10배 정도로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용산의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보여지는 곳이고요. 이 용산구 개발 계획을 보시게 되면 뭐 용산전자상가라든지 이 용산전자상가는 뭐 Y밸리라고 하죠. 이렇게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공원입니다. 이 미군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제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용산공원 일대가 거의 뭐 여의도 규모의 공원이죠. 여의도 크기의 공원이 이제 민족공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주거 환경 면에서도 굉장히
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본 물건지 바로 주변에 있는 이 한남 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타운 사업 중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앞으로 뭐 강남의 땅값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구 개발 계획은 굉장히 이렇게 지도로 보셔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 개발 환경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국제업무지구, 이게 지금 조감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이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하철 호재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인데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약 15분 만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정된 역은 이제 동빙고역을 찍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용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남 뉴타운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조합원들이 이 한남 뉴타운 내에도 지하철역을 좀 신설해 달라라는 이제 주변 의견들이 이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 4구역에 사이에 이제 보강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뭐 100% 확신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청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 한남동 뭐 개발 호재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데요. 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그리고 용산공원 등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24평 정도로 이 한남동 일대에서는 좀 소형 평수로 이제 보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50평, 60평, 뭐 크게는 100평, 200평짜리 그런 빌라들만 있는 입지에 지금 굉장히 좀 소형 평수로 약간 경쟁력 있는 물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이제 풀옵션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뭐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빌트인 주방 가구, 그리고 쿡탑, 드럼 세탁기, 뭐 식기세척기, 뭐 가정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모든 이제 생활 필수 가전용품들이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이 고급 빌라, 한남동의 고급 빌라의 이미지에 맞게 고급스럽게 지어지면서 소형 평수로 이제 주변 여타 큰 빌라들보다 경쟁력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빌트인 시스템과 풀옵션이 제공되며 경쟁력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양 금액은 지금 약 3룸 기준으로 7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지금 6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 보증금은 월세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이제 전세 시 약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 시 이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대한민국 중심지, 그 중에서 이제 용산 중에서도 이 한남동에 나온 뭐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단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래 가치도 높고 희소 가치도 높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남 뉴타운 개발 완료 후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수혜를 많이 받을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뭐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앞서서 먼저 투자를 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추천드리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주 수요도 이제 곧 있으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로 인했을 경우에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 및 지가 상승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매물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신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에 준공되었고요. 실평수 14평에 투룸과 테라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건물 중에 6층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매물은 이제 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지고 7층 건물 중에 이제 6층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호선 대흥역에서 이제 도보로 5분 거리, 그리고 이제 경인중앙선 서강대역에서도 이제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호선, 6호선 황승역인 이제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밀집하고 있는 이 공덕역에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지로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이용 시에도 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지나 뭐 여의도, 목동, 뭐 강서구 쪽으로도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 시에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제 뭐 상권, 뭐 문화, 업무단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홍대 상권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알려져 있고 유명한 홍대 상권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층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변에는 연세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학생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이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 학생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입지에 이어 개발 호재도 투자 요소에서 중요할 텐데요. 개발 호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포 공덕의 글로벌 업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마포에서도 굉장히 이제 땅값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와 있는데요.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들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의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국제 업무지구와 함께 마포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업무지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홍대 입구역 민자역사 개발인데요. 본 물건지에서 굉장히 좀 인접해 있는 홍대 쪽에 홍대 입구역 민자역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으로 홍대 입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개발 호재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울 당일발전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 에너지파크로 조성이 되면서 공원화를 될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민 이용 공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원이 들어온다라는 건 마포구 일대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마포 뭐 디자인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지역 특징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호재입니다. 네, 마포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가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근처에 홍대 입구역 민자역사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물건 특징 어떤지도 간략히 알려주세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방감도 좋고 뭐 채광 환기에도 유리한 그 조건을 갖추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빌라, 투룸빌라 이런 거랑 좀 차별성이 있는 게 이제 넓은 테라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라스 공간만 약 6평에서 7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거와 테라스 공간을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옵션도 이제 1, 2인 가구에 맞게끔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정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뭐 드럼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뭐 쿡탑 등 모든 풀옵션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셔도 될 만큼 굉장히 편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빌트인 시스템이고 채광이 좋고 넓은 테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금액, 그 매매 금액은 지금 2억 7,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지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지금 2억 6천만 원에 이번 연도에 지금 새롭게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정 투자 금액으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월세 시에는 약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약 8천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실투자금 1,500만 원의 확정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포구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호선 라인은 이제 주요 업무지구를 많이 지나가고 있는 노선인데요. 상암 DMC역, 그리고 뭐 합정역, 그리고 뭐 공덕역, 용산에 있는 뭐 삼각지역 등 이런 6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도 탄탄하고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실률이라든지 수익률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본 두 곳의 매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한남동 매물이었고요. 6호선 이태원역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사용 면적으로 24평, 3룸, 거실 하나, 욕실 2개, 주방 그리고 승강기 1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8천, 그리고 월세 시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1억 원, 월세 시 약 2억 5천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 매물이었습니다. 2016년에 준공되었고요. 실평수 14평에 투룸과 테라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건물 중에 6층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866-4362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